그동안 영상에서는 하나씩 삽목하는 걸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대량으로 삽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물론 몇 개가 대량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일단 이번에는 23개를 삽목했고요. 개수별로 어떤 삽목 방법을 추천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5월 31일이고요. 4월 16일에 무화과 17개, 포도 6개를 삽목했어요. 삽목한 지 46일 차네요. 포도는 열매가 열렸어요. 어차피 제대로 익히긴 힘들어서 다 따줬는데 또 하나가 생겼네요. 잎 끝이 조금 마른 것도 있는데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무화과는 여기 6개는 눈이 다 트였네요. 그 다음 무화과 5개는 4개는 괜찮고 1개는 눈이 트이다 마르고 있네요. 여기 1개는 며칠 전에 부러진 가지를 꽂아 놓은 건데 잎은 시들고 있어도 아직 가지는 초록색이에요.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이거는 2021년 12월 29일에 자른 삽수예요. 만으로 3년도 훨씬 넘었죠. 근데도 눈이 트여서 살아나고 있어요. 여기 무화과 6개는 1개가 아예 눈이 안 트였어요. 이건 삽목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삽수 보관상의 문제로 보여요. 삽수를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봄에 삽목할 때 이렇게 마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삽수 보관 영상에서 3개월 이상 보관할 땐 파라필름으로 싸서 보관하는 걸 추천드렸죠. 이건 어차피 남는 삽수라 그냥 지퍼백에만 넣어놨더니 삽목 시작하자마자 말라버렸어요. 다른 삽수는 상태가 괜찮고요. 무화과는 이렇게 새로 자라는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잎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가 없거나 적어서 잎을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무화과는 잎자루 부분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그래서 잘 보시면 잎 상태는 멀쩡해 보이죠? 잎자루 부분만 갈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지고요. 물론 발견을 늦게 하면 잎이 말라 있으니까 잎에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잎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 잘라낸 거고요. 질석에서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떨어진 잎만 치우고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만약 상토 삽목할 때 이렇게 잎이 떨어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잎이 나오면 뿌리도 나온 줄 알고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잎을 스스로 끊어내면 뿌리가 없거나 아직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토는 안심하지 마시고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분갈이도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질석은 잎이 떨어진 삽수도 100% 성공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세요. 사실 이 삽수들은 남는 걸 그냥 꽂아 놓은 거라서 삽목 방법은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그래서 삽목하는 방법은 새 삽수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적당한 크기의 화분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가드닝랩 4리터 화분에 삽목할 거고요. 물구멍도 많고 옆면에도 슬릿이 있죠. 그냥 스티로폼 박스 같은데 하셔도 되는데 바닥에 구멍을 많이 뚫어 주셔야 되고요. 제가 굳이 이 화분에 삽목하는 이유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삽수를 꺼낼 때 편해서예요. 이렇게 화분보다 더 큰 용기에 화분을 통째로 넣으면 뿌리를 안 다치고 꺼낼 수 있거든요. 보통 택배 올 때 쓰는 스티로폼 박스 중에 정사각 스티로폼이 있어요. 거기에 4리터 화분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 1개를 챙겨놓고 4리터 화분에다 단체 삽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질석을 넣어줄게요. 이게 대립질석, 그러니까 입자가 큰 질석인데도 아래쪽 물구멍이 질석 입자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 담을 때는 아래쪽으로 질석이 조금 셀 거예요. 그래도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질석이 계속 나오진 않고요. 삽수 준비 방법은 기존에 무화과 포도 삽목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삽수를 15에서 20cm 정도로 길게 준비해 주시고요. 칫솔로 대충 물에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과산화수소 희석액으로 소독하고요. 맨 위 눈 1개만 남기고 눈을 잘라주세요. 무화과는 아래쪽에 상처도 내주시고요. 상처 내는 건 무화과에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삽수 위 아래를 락발삼으로 막아주세요. 예전 영상에서는 락발삼으로 막은 다음에 눈을 잘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커터칼이 자꾸 락발삼을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눈을 자르고 무화과는 상처를 낸 다음에 락발삼을 마지막에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락발삼이 손에 안 묻을 때까지 말려주면 삽수 준비는 끝이에요. 질석은 대충 절반 정도 넣었어요.
삽수 아랫면이 여기까지만 들어가야 되고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삽목을 한 개씩 할 때는 질석을 절반만 넣은 다음에 삽수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질석을 더 넣었어요. 근데 여러 개를 한 번에 삽목할 땐 여러 개를 손으로 다 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질석을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삽수를 살짝만 꽂아주세요. 이제 질석을 더 넣으면서 삽수를 하나씩 세워주세요. 질석은 최대한 가득 채워주시고요. 그래야 질석 윗면에 공기가 잘 흘러서 곰팡이가 덜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화분 받침을 받쳐주세요. 물을 충분히 부어주시고요. 실외는 55% 차광막 아래에 방치하시면 돼요. 저는 영상을 찍느라 햇빛 아래에서 했는데 가능하면 삽목할 때부터 아예 55% 차광막 아래에서 해주세요. 이후에는 물만 잘 부어주면 되세요. 물은 아무리 많이 줘도 아래로 다 빠져나오거든요. 질석은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과습 걱정은 없으니까 한번 줄 때 충분히 주시고요. 화분 받침에 물이 마르고도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어요. 위쪽 질석을 만져보시면 촉촉한 상태일 거예요. 완전히 바짝 마르지만 않으면 되니까 실외에서도 3, 4일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되세요. 다만 처음 24시간은 질석이 물을 흡수하는 시간이거든요. 화분 받침에 물이 가득했다가도 몇 시간 있다 보면 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루 이틀은 화분 받침에 물이 없으면 물을 더 부어주세요. 상토는 과습이 올까봐 물이 많은가 적은가 노심초사하면서 조금씩 자주 물을 주시잖아요. 질석은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왕창 부어주면 되세요. 완전히 바짝 마르지만 않으면 되고요. 신경 쓸 것도 없고 훨씬 편하죠. 55% 차광막 아래에 놓고 비닐 같은 걸로 밀폐할 필요도 없어요. 4월 달에 엄청 건조할 때 삽목했는데도 잘 되죠. 생각해보시면 삽수 아래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럼 물도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공중 습도는 훨씬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비닐을 덮으면 곰팡이가 피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광막 아래에 방치해주세요. 혹시라도 실내에서 하실 때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시고요. 화분 받침에 물이 넘치면 치우기 귀찮겠죠? 처음 한 번만 베란다나 욕실에서 물이 넘칠 때까지 주시고요. 이후에는 화분 받침에 물이 고이긴 하지만 넘치진 않게 물을 적당량만 부어주세요. 넘쳐도 삽목은 잘 되는데 치우기 귀찮아서예요. 포도는 이 정도면 뿌리가 다 났을 것 같아요. 한번 꺼내 볼게요. 물을 받아놓고 화분을 통째로 담궈 주시고요. 잘 안 뽑히면 화분을 위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단체 삽목할 때 문제가 뿌리가 서로 엉켜서 뽑다가 부러지는 거예요. 상토나 모래는 분리가 어려운데 질석은 상대적으로 뿌리가 잘 안 다치고 건강하게 뽑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한두 번에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뿌리가 엄청 자랐나 봐요. 드디어 나왔고요. 잘 안 뽑힐만 하네요. 뿌리가 엄청 튼튼하죠? 저는 영상 찍느라 밖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은 꼭 55% 차광막 아래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뿌리를 꺼내놨는데 햇빛을 보면 금방 시들거든요. 사실 이 포도 삽수는 대량 삽목 영상 찍으려고 삽목한 건 아니고요. 다른 실험을 했던 거예요. 여기 3개는 삽수 아래를 대각선으로 잘랐고요. 락발sam으로 안 막았어요. 예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방법이죠. 나머지 3개는 삽수 아래를 평평하게 잘랐고요. 락발sam으로 막았어요. 무화과, 달래, 제라늄 다 이렇게 삽목했었죠. 예전에 실험했을 땐 포도는 아래를 막으면 삽목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삽목 방법을 막 찾아가고 있을 때라서 지금이랑 삽목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삽목 방법에서 아래를 막은 거랑 안 막은 게 차이가 있는지 실험해 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포도도 아래를 막아도 삽목이 잘 되네요. 달래에서는 아래를 막은 게 뿌리가 더 빨리 나왔거든요. 포도에서는 막으나 안 막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나 삽수 상태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맞으면 미생물 침입을 막아주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는 포도도 아래를 막고 삽목할게요. 어차피 위를 막아야 되니까 막는 김에 아래도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삽목이 잘 됐으니까 얼른 상토로 옮겨줄게요. 일단 포도부터 잘라주고요. 여기도 포도가 있는데 너무 작아요. 옆에 순이 닫히면 안 되니까 이건 나중에 더 크면 잘라줄게요.
화분은 저희 가드닝랩 긴 슬리트 화분이에요. 원래는 삽목 화분에 심었었죠. 중요한 삽수는 삽목 화분에 심는 게 좋아요. 투명해서 뿌리가 보이니까 문제가 있나 없나 보기도 좋고요. 뿌리가 다 찼을 때를 정확하게 알고 분갈이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대량 삽목하는 삽수는 애시당초에 꼭 살려야 되는 삽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삽수를 새로 구매해서 하나밖에 없는 삽수라면 대량 삽목 말고 하나씩 삽목해 주시고요. 삽수를 어디서 수십 개 받아왔다든지 내가 키우는 나무에서 자른 거면 100%다 살릴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 오늘 보여드린 대로 대량 삽목을 하는 거니까 긴 슬리트 화분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에요. 이 화분도 옆면에 구멍이 엄청 많아요. 일반 화분이랑은 좀 다르죠. 옆면에만 슬릿이 88개나 있고요. 삽목해서 처음 나온 뿌리는 엄청 약한데 그럴 때 심어도 잘 크더라고요. 작년에도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상토를 대충 절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삽수를 넣고 상토를 마저 채워주세요. 상토에 다른 거 섞을 필요도 없고 바닥에 배수충도 필요 없어요. 상토만 넣고 심는 게 제일 잘 크고요. 상토는 최대한 가득 채워주세요. 제품 구매 후기를 보다 보면 상토를 절반밖에 안 채우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옛날에 상토가 없고 바특으로 심을 때는 물을 주면 물이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 줄 때 물이 넘칠까봐 흙을 끝까지 채우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토라는 좋은 흙이 개발돼서 물을 주면 바로바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공간을 남기지 말고 상토를 가득 채워서 심는 게 뿌리가 훨씬 건강해져요. 다 심었고요. 이제 물을 화분당 400ml씩 줄게요. 처음 한 번은 물을 흠뻑 줘야 돼요. 이것도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과습 때문에 물을 조금씩 주라는 얘기 때문에 무서워서 처음에도 물을 안 주거나 조금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뿌리가 흙에 밀착이 안 돼서 수분 흡수를 못해요. 흔히 뿌리에 바람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있는 뿌리도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얼른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꼭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물을 주니까 상토가 좀 가라앉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토를 완전 가득 채워주셔도 돼요. 참고로 화분에 이름 쓸 때는 페인트 마카로 쓰시면 잘 보이고요. 저는 원래는 잘 보이게 여기 썼었는데 재활용할 때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 안쪽에 숨겨서 적고 있어요. 화분은 55% 차광막 아래로 다시 옮기고 물을 다 줬어요. 저는 영상 찍느라 밖으로 나갔다 왔지만 실제 삽목할 때는 굳이 옮기지 마시고 질석에서 꺼내고 상토에 심는 모든 작업을 55% 차광막 아래에서 해주세요. 어차피 상토에 심고 2, 3일은 직광을 보여주지 마시고요. 차광막 아래에서 상토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요. 아직은 배수판 위에 올려놓으셔도 되는데 나무가 좀 크면 바람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6구 트레이를 같이 쓰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서 긴 슬리트 화분에 딱 맞는 걸 찾아 놓은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화분 바닥이 약간 떠야 돼요. 이렇게 화분을 빼보면 대부분 트레이가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형태거든요. 이 물이 화분에 닿으면 안 돼요. 그럼 일종의 저면건수가 되는 건데 큰 식물한테도 별로 안 좋고요. 특히 삽목 직후에는 화분 바닥이 잠기면 치명적이에요. 잘 보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화분 바닥이 물에 안 잠기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쓰던 화분 같은 경우에는 6구 트레이에 꽂아도 바닥이 잠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쓰는 화분은 바닥에 턱이 높아서 물에 안 잠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구 트레이에 꽂으면 바람이 많이 불어도 신경 쓸 게 없고요. 실내에선 화분 받침이 더 예쁜데 실외는 트레이가 더 편하더라고요. 긴 슬리트 화분에 옵션으로 추가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같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6월 8일이고요. 포도는 상토에 심고 9일차인데 잘 자리 잡았어요. 차광막 아래에서 3일차 되는 날에 차광막 밖으로 옮겼고요. 뿌리가 화분 옆면으로 나오려고 하죠. 알아서 끝이 마르고 안쪽에 잔뿌리가 생길 거라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벌써 화분 바닥까지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진 못했을 거라 지금 분갈이를 하면 흙이랑 뿌리가 분리돼 버릴 거예요. 뿌리가 털린다고 하죠. 삽목 화분은 투명해서 눈으로 보면 되는데 긴 슬리트 화분은 분갈이 판단이 어려운 게 단점이에요. 제 경험상으로는 긴 슬리트 화분은 상토에 심고 대충 3주 정도면 분갈이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물 주는 건 영상 찍어 놓은 걸 못 찾겠네요. 다른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처음 일주일은
무게를 재서 주는 걸 추천드려요. 550g이 될 때마다 630g까지 주세요. 마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화분 받침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무게대로 주면 되세요. 지금이 상토에 심고 9일차니까 일주일이 지났죠? 이제부터는 무게를 안 재고 대충 줄 거예요. 손으로 들어봐서 가벼워지면 대충 100ml 정도씩 줄게요. 무조건 100% 살려야 되는 삽수가 아니면 처음부터 무게를 안 재고 대충 물을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나무들도 이미 비를 2번이나 흠뻑 맞았거든요. 그래도 멀쩡하죠? 옆면으로도 배수가 되는 화분이라 과습이 오게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저도 이 화분에 키우면서 비가 온다고 화분을 들여놓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도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 일주일은 무게를 재서 물을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무화과도 상토로 옮겨줄게요. 질석에 삽목한 지 54일차 하고요.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화분 바닥으로 다 나왔어요. 잎도 많이 자랐죠? 한번 꺼내볼게요. 뿌리가 잘 나왔네요. 이건 아직 뿌리가 없어요. 다시 꽂아줄게요. 다시 꽂을 때는 너무 깊게 꽂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처음 삽목할 때처럼 화분 깊이의 절반 정도까지만 꽂아주세요. 그리고 질석이 물에 담긴 상태에서 꽂아주세요. 이건 뿌리가 있긴 한데 너무 짧아요. 원래는 뿌리가 어릴 때 상토로 옮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 정도도 상토로 옮기는데 야외에서는 비도 맞고 삽목 화분에 비해서는 긴 슬리트 화분이 통기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는 잘못하면 상토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질석에서 며칠만 더 키울게요. 화분에 이름부터 적어줬고요. 상토를 반쯤 채우고 심어줄게요. 역시나 이것도 차광막 아래에서 하셔야 돼요. 영상 찍는다고 밖에서 했더니 벌써 처지기 시작하네요. 그 다음 화분도 꺼내볼게요. 이건 뿌리는 있는데 잎이 거의 안 자랐어요. 그래도 눈이 완전 말라서 없어진 건 아니니까 상토로 옮겨줄게요. 상토로 옮기는 건 잎이 기준이 아니고 뿌리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부러진 가지를 꽂아놓은 건데 너무 짧죠? 15에서 20cm가 권장인데 10cm도 안 돼요.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일단은 놔둬볼게요. 뿌리가 나온 건 상토에 심어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화분도 꺼내볼게요. 이건 엄청 자랐죠? 평균 30일이면 뿌리가 나오는데 54일이나 놔둬서 그래요. 굳이 왜 이렇게 오래 놔뒀는지는 뒤에 단점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예 아무 변화도 없이 삽목하자마자 말라버렸어요. 이런 건 삽목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삽수 보관의 문제고요. 삽목 시기랑도 연관이 있어요. 일단 삽목 성공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해도 똑같아요. 온도만 18도 이상이면 되고요. 실외는 최저기온 10도만 넘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삽목 성공률 말고 수확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포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삽목하든 봄에 삽목하든 2년차에 수확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포도 키우기 영상에서 작년 4월 23일에 삽목해서 올해 열매가 열렸죠. 4월까지만 삽목하면 다음 해에 수확이 가능하고요. 포도 삽수는 보관도 쉬워요. 이번 영상에 나온 삽수도 작년에 자른 걸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지퍼백에 밀봉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삽목이 다 성공하죠. 그래서 굳이 겨울에 삽목할 필요가 없고요. 봄에 삽목해도 되세요. 겨울에 실내에서 삽목하면 봄이 올 때까지 집안의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물론 하고 싶으시면 겨울에 심심풀이로 집에서 삽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반면에 무화과는 상황이 좀 달라요. 겨울에 삽목하면 1년차 8, 9월에 무난하게 수확할 수 있거든요. 열매도 2년차 이상 나무처럼 크게 열리고요. 반면에 봄에 삽목하면 1년차 10월이나 11월이 돼야 간신히 수확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볼품없는 열매에 맛도 제맛이 안 나고요. 그리고 보관도 문제예요. 겨울 삽목은 자르자마자 길어야 한 달 내에 삽목을 시작하니까 그냥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했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봄 삽목은 비싼 돈 주고 삽수를 샀는데 봄에 삽목하려고 열어보면 삽수가 마르거나 곰팡이가 잔뜩 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괜찮아 보여도 막상 삽목을 해보면 눈도 안 트이고 죽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삽수 보관 방법대로 소독하고 파라필름으로 꽁꽁 싸서 보관해야 돼요. 번거롭기도 하고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대량 삽목하는 건 포도에 좀 더 적합하고요. 무화과는 실내에서 겨울에 삽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무화과를 봄에 삽목하는 건 겨울에 쓰고 남는 삽수만 삽목하고 있고요. 보통 제가 키우는 목적은 아니고 다른 품종이랑 교환한다든지 실험할 게 있을 때 대량 삽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겨울에 실내 햇빛이 안 든다든지 키울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땐 삽수 보관에 신경 써주시고요. 봄 삽목도 상토에 삽목하는 것보다는 오늘 보여드린 방법대로 질석에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게 관리도 쉽고 성공률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성공률이 좀 떨어져요. 특히 삽수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하나씩 개별로 삽목하면 웬만하면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삽목 방법을 소개할 때도 지금까지는 계속 개별 삽목만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단체 삽목은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져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보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삽목 방법 자체의 성공률이랑은 상관없이 말라버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점이랑 연결되는데 같은 화분에 있는 것 중에 뿌리가 늦게 나오는 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뿌리가 아직 안 나온 건 질석에 다시 꽂아줬죠. 이렇게 하면 안 건드리고 질석에 가만히 둔 것보다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먼저 뿌리가 나온 삽수가 있어도 꺼내지 말고 최대한 기다려야 돼요. 하나 뽑는다고 건드리면 나머지 삽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단체 삽목할 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꽂은 것 중에 한두 개가 뿌리가 나온 것 같아도 대부분이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는 54일차가 되고 뿌리가 이렇게 화분 받침에 막 기어다닐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요. 삽수도 화분 한 개에 6개씩만 꽂았어요. 더 많이 꽂으면 제일 빠른 삽수랑 제일 늦는 거랑 시간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꼭 살려야 되는 삽수는 개별로 삽목 화분에 삽목하는 걸 추천드려요. 단체 삽목도 성공률이 8, 90%이긴 한데 운이 없으면 하필 꼭 살려야 되는 게 뿌리가 늦게 나와서 그것만 죽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무화과 분갈이 한 것도 차광막 아래로 옮겼고요. 2, 3일만 안정화시키고 햇빛에 내놓을게요. 오늘은 6월 17일이고요. 포도는 상토에 심은 지 18일 차예요. 많이 자랐죠? 화분 바닥에 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면 분갈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쇼핑몰 자유 게시판에 포도 묘목이 말라간다고 문의 주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이건 그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6월 25일이고요. 포도는 상토로 옮기고 26일차, 무화과는 18일차예요. 올해 장마가 일찍 시작해서 비를 엄청 맞았는데 전부 멀쩡하죠. 이렇게 크고 나면 물도 대충 줘도 되세요. 저도 비가 안 오면 이틀에 한 번 정도 큰 물조리개로 대충 주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무게를 재서 630g까지 주고 그 다음 1, 2주는 하나씩 100ml씩 주고요. 그 후는 그냥 대충 주셔도 돼요. 저도 오늘부터는 아예 관수 스틱을 꽂아놓고 자동 관수로 줄 거예요. 물론 물은 틀어보고 물이 안 가는 사각지대가 없게 화분 배치랑 스틱 위치는 조정해야 되고요. 오늘은 6월 27일이고요. 처음 삽목 시작한 때부터 계산하면 73일차예요. 앞에서 뿌리가 난 건 상토로 옮겼고 나머지는 질석에 다시 꽂았죠. 죽었나 살았나 한번 뽑아볼게요. 한 개는 뿌리가 나왔고요. 이건 삽수 보관 실패로 봤는데 역시나 그대로 말랐어요. 이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네요. 다시 질석에 꽂을게요. 이건 뿌리가 나오다 말라버렸네요. 이게 단체 삽목 단점이에요. 뽑았다 다시 꽂으면 꽂다가 락발sam이 일부 벗겨지는지 아니면 미생물이 딸려 들어가는지 말라버린 게 많더라고요. 부러진 가지 꽂아놓은 것도 볼게요. 이건 너무 짧아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하기 쉽게 한 군데에 모을게요. 결과는 요약해보면 포도는 6개 시도에서 다 성공했어요. 100% 성공이고요. 무화과는 17개를 시도해서 14개가 성공했어요. 물론 한 개는 아직 살아있고 아마 결국에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치만 14개나 15개나 그게 그거죠.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삽수가 소량이고 무조건 성공해야 될 때는 한 개씩 삽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양이 조금 더 많을 땐 이번에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개씩 질석에 삽목하시면 편하고요. 이것도 수백 개가 되면 일일이 상토에 옮겨 심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수백 개는 그냥 상토에 삽목하는 걸 추천드려요. 상토 삽목도 운이 좋을 땐 거의 다 성공하고요. 대신 조건이 조금만 안 맞으면 성공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인건비를 생각하면 수백 개는 상토에서 10%만 성공하는 게 질석에서 90% 성공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그 삽수나 삽목 성공 후 묘목이 얼마나 비싼지에 따라서 질석이 유리한지 상토가 유리한지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중에 어떤 게 내 상황에서 가장 잘 맞는지는 선택의 영역이고요. 몇 개까지는 1번, 몇 개까지는 2번으로 하세요. 이런 걸 굳이 안 나눈 것도 상황마다 최적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1번 방법은 기존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고 2번은 이번에 보여드렸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고르실 수 있겠죠. 1번 방법으로도 충분하지만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게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주변에 삽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토 삽목이 자꾸 실패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만 고생하실 때도 된 것 같아요. 비싼 삽수 사놓고 자꾸 실패하지 마시고 1번 방법이든 2번 방법이든 꼭 질석에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삽목이 이렇게 쉬운 거였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